할아버지가 쓰러졌어요? 아니, 제 본인 마누라가요. 아, 쓰러지고 있어요? 예. 늦은 밤 119에 걸려온 전화 한 통. 차가운 겨울 밤 공기를 가르며 응급 환자가 도착했다. 갑자기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진 환자. 급하게 응급 조치가 이루어진다. 생각지도 예상치도 못했던 상황.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가족의 마음은 타들어간다. 여기 어딘지 아시겠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조막하 출혈로 오셔서 지금 이제 응급으로 저희가 그 고일 색전술 수술을 이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데 핵심이 되는 뇌와 심장. 어느 날 갑자기 지인의 사망 소식을 듣는다면 사고가 아닐 경우 대부분 심뇌혈관 질환이 원인이다. 조금이라도 뛰지 않으면 심장이라는 것은 바로 사망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거고, 환자의 이 경색이 시작될 때는 빨리 수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빠르고 안전하게 막힌 혈관을 열어야만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 1분 1초가 중요한 이곳, 심뇌혈관 센터다. 환자가 응급실에 도착하고 잠시 후 인적 없는 캄캄한 병원에 신경외과 권순창 교수가 도착했다. 예, 응급 환자가 있어가지고요. 지금 급하게 수술 지금 들어가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터져버린 혈관은 의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모두가 깊이 잠든 새벽 2시. 응급센터 안 소생실에서는 의료진들이 바쁘게 오가며 응급처치를 하고 있다. 혈관 안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도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하여튼 뭐 빨리 저희들이 준비해서 지금 수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리미티드 MRA를 찍고 곧바로 환자는 촬영실로 옮겨진다. 뇌출혈이 일어난 부위는 어딘지, 출혈의 원인은 무엇인지 알아내야 한다. 정밀한 촬영이 필요하다.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에 맞는 수술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이분 지주막하 출혈로 내원하신 거. 그게 어떤 거죠? 지주막하 출혈은 이제 뭐 뇌출혈의 일종인데요. 보통은 80%가 동맥류가 터져가지고 생기는 건데 뇌동맥류가 터져가지고 생긴 거. 좀 위급한 거예요. 그렇죠. 이제 재출혈을 막기 위해서 빨리 막아주는 수술을 해야 돼요. 이 환자의 뇌출혈을 일으킨 뇌동맥류는 뇌혈관 안쪽의 손상으로 혈관벽이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오르는 뇌혈관 질환이다. 이때 코일 색전술을 시행하게 되는데 코일로 뇌동맥류를 막고 스텐트를 삽입해 혈류가 정상적으로 흐르도록 돕는 것이다. 환자가 수술실로 옮겨지고 수술에 함께할 의료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수술을 준비한다. 늦은 밤 서둘러 시작된 응급수술. 누구 하나 당황하는 사람 없이 익숙한 모습이다. 저희 신경외과 영역 특히 뭐 심뇌혈관 파트에서는 사실은 흔하죠. 예. 저 같은 경우에도 한 달에 한 7, 8번 이상은 밤 새벽에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요. 뇌출혈이 일어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환자가 회복될 가능성은 줄어든다. 이대로 출혈이 계속된다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에 한시라도 빨리 출혈을 막는 것이 뇌혈관 수술팀에게 주어진 과제다. 일단은 터진 부위를 해결을 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지금 다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새벽에 모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대부분의 뇌혈관 질환 환자는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거나 정신을 잃은 채로 응급실에 도착한다. 늘 반복하는 일이지만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수술 시간. 신경외과 의사 20년, 권순창 교수도 마찬가지다. 할 때마다 항상 쉽지 않아요. 예, 긴장되고 불안하고 어떻게 수술을 할 건지 사실은 새벽에 집에서 나오면서도 사진을 이미 다 보고 나왔는데 나오는 동안에도 계속 그 수술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접근을 할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지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 뭐 저야 항상 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환자분 보호자분들은 다 처음 겪으신 일들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뭐 죄송한 이야기지만 생명하고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고. 그래서 항상 제가 제 컨디션을 잘 유지하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어요. 네. 뇌혈관 수술은 섬세하고 긴 과정이다. 출혈이 일어난 뇌동맥류를 막기 위해 혈관을 따라 코일을 집어넣는다. 화면에 보이는 영상을 지도 삼아 조심스럽게 출혈의 원인이 된 동맥류를 찾아간다. 이쪽 블랙이 굉장히 얇은 것 같아 지금. 오케이, 일단은 됐어요. 네. 이대로 갑시다. 직접 몸속을 보는 것이 아니기에 중간중간 촬영된 영상을 보며 위치와 상태를 살펴야 한다. 이제 스텐트를 이용해 피가 다시 흐를 길을 열고 수술은 밤새 계속된다. 하여튼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잘 됐어요 수술은. 네. 수술은 잘 됐고. 잘 됐다는 한마디에 보호자도 겨우 한시름 놓는다. 요 모양이 병이고 여기 이제 파랗게 되어 있는 데는 피가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수술 중간인데 요 포션에 아직은 약간 피가 들어가고 있어서 여기를 더 메꿨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스텐트라고 하는 걸 지지를 시켜뒀고 정상적인 혈류는 잘 유지가 되었고 뭐 해야 될 건 잘 된 것 같아요. 무사히 수술이 끝나고 이제 환자는 중환자실로 옮겨진다. 하나, 둘, 셋. 지금 환자분 응급 상황을 무사히 넘긴 환자들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이어간다. 이곳 심장내과 중환자실에는 협심증,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 질환과 사투를 벌이는 환자들이 있다. 이쪽에 누워있으면 침대째로 몸무게 한 번만 쟀고요. 다 여기 모니터가 되거든요. 저 모니터를 보면서 전체를 감시하고 저기에 이제 큰 문제사항이 생길 경우에 알람이 울리고 여기서도 크게 알람이 울리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환자한테 가가지고 일단 활력증을 보고 주치의 선생님한테 전화를 하고요. 그리고 뭐 심폐소생술 상황이라면 이제 역할을 분담해가지고 심폐소생술을 하고 환자한테 산소 주입하고 아니면 정맥로를 확보한다든지 그런 역할을 분담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중환자실에는 항상 긴장이 감돈다. 이곳 환자들은 말 그대로 중환자. 작은 징후라도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 할머니 좀 썰건데 아프다고는 하진 않거든. 그러니까 약이 안 나가서 안 아프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그래도 뭔가 좀 뻘개서 그냥 얼음 질질 올려놓으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할머니, 제 다리 만지고 있는 거 느껴져요? 잘 모르겠어요? 다리 이렇게 굽히면 그럼 뭐 힘들고 응급상황 있을 때 더 큰 보람을 느낄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그 원래 있던 환자들을 잘 보는 것만으로도 그래도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자세가 불편하죠? 불편해요? 그럼 이거 뒤에 뺄까? 등 뒤에? 그건 아니야. 딸 같고 손자 같은 이들의 살뜰한 보살핌. 이곳에서 간호사들은 환자의 가족이나 마찬가지다. 몸을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데다 보호자도 함께 있을 수 없는 중환자실이기에 환자들을 챙겨주고 돌봐주는 것이 이곳 간호사들의 일이자 보람이다. 분주한 밤이 지나고 아침이 찾아왔다. 병원은 환자와 보호자들로 북적인다. 자주 가지 않을수록 좋은 곳이 병원이라지만 생명의 위기를 넘겨본 경험이 있는 이들에겐 정기적인 병원 진료가 필수다. 신경외과 외래 진료실. 이들 중 상당수는 생사를 넘나들던 기억을 가지고 있다. 예,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요즘 머리 아프신 건 없으세요? 네, 전혀. 불편하신 거는요? 네, 불편한 것도. 스님은 1년 반쯤 전에 갑작스런 뇌출혈로 권순찬 교수에게 수술을 받았다. 지금의 건강한 모습이 믿기지 않을 만큼 위급한 상황이었다. 1년 반쯤 되셨다, 그죠? 다른 분들은 전조 증상이 있다는데 저는 전혀 그런 걸 못 느꼈거든요. 뇌졸중 중에서도 전조 증상이 있는 뇌졸중이 있고 우리 스님 같이 이런 동맥류가 터지는 뇌졸중은 전조 증상이 거의는 없어요. 그냥 멀쩡하다가 뒤돌아서는데 그냥 확 넘어지시고 의식을 잃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날도 기도 다 하고. 그날을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하다. 아이고 뭐 오늘 하여튼 감사합니다. 예, 조심해 가십시오. 스님 약 빠지지 말고 드셔야 됩니다. 예. 그날 작년 초파일 날 낮에 한창 법회 하다가 법사 스님 소개하는 과정에서 그냥 제가 이렇게 어지럽다 하면서 쓰러지더랍니다. 쓰러져서 119 부르고 해가지고 빨리빨리 조치를 하는 골든타임 그 말하면 놓치지 않고 잘. 우리나라 주요 사망 원인을 살펴보면 심혈관 질환과 뇌혈관 질환이 2위와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사망자 중 약 19%, 5명 중 1명꼴이다. 2017년 기준 심뇌혈관 질환 사망자는 5만 3천여 명에 이른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심뇌혈관 센터다. 협심증, 심근경색으로 대표되는 심혈관 질환의 수술과 치료, 뇌졸중, 뇌출혈 등 뇌혈관 질환의 수술과 치료, 그리고 후유증을 남기지 않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재활의학. 심뇌혈관 질환을 한 발 앞서 관리하는 예방의학. 이 모든 것들이 맞물려 돌아가는 곳이 심뇌혈관 센터다. 심혈관 촬영실의 바쁜 아침. 9시부터 빽빽하게 시술 스케줄이 잡혀 있어 촬영실 스태프들은 준비에 바쁘다. 이곳에 근무한 지 얼마 안 된 신규 간호사들은 좀 더 긴장하는데 꼼꼼한 지도는 선배 몫이다. 실수도 있어서는 안 되고 항상 이제 뒤에서 저희가 백을 또 봐줘야 되는 상황이고 해서 아직 배워야 될 게 많아가지고 이제 시작하는 신규들이라서 잘 가르쳐 드려야죠.
BRK가. 이거는 오른쪽 할 때는 긴장과 침착함이 공존해야 하는 것. 내가 저기 지금 뭐 찍어. 하지만 누구나 처음엔 긴장의 무게가 좀 더 크기 마련이다. 아무래도 처음에 신규 왔을 때는 되게 긴장을 많이 했었습니다. 응급 환자 왔다고 해서 저희가 나올 때도 되게 막 제가 심장이 두근두근거리더라고요. 근데 막상 한 5년, 6년 정도 하다 보니까 제가 긴장하기 오히려 환자한테 좀 해를 끼칠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 뒤로는 좀 많이 마인드 컨트롤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험에서 우러난 안정감이다. 시작 시간이 다가오고 마지막으로 시술에 쓰일 도구들을 차근차근 준비한다. 첫 환자가 촬영실에 도착했다. 오른쪽 팔로 검사 받으신 오늘 시술을 담당할 사람은 심장내과 안서희 교수다. 오늘은 응급시술은 아니고 그냥 정규시술로 하는 겁니다. 검사해보고 별 이상이 없으면 이제 시술을 바로 마치게 되고요. 검사 결과에서 이전에 검사에 비교해서 조금 더 협착이 진행됐다든가 문제가 발견되면 환자와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바로 시술, 스텐트 시술까지 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년 전 심장혈관에 스텐트 시술을 받은 이 환자는 최근 외래 진료에서 또 다른 혈관 부위가 좁아져 있다는 소견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1차로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조영술 찍은 결과로는 CT와 유사한데 혈관 길이 한 50% 정도 좁아져 있어요. 좀 더 정밀한 결과를 위해 심장 초음파를 실시하기로 했다. 혈관 협착이 확인된 이상 심근경색을 일으킬 위험은 없는지 자세히 살펴야 한다. 4.5에 72% 나왔습니다. 동맥경화반이 뭐 그렇게 많이 혈관을 좁게 하고 있지는 않아요. 혈관이 고산적으로 좀 커져가지고 혈관 안에 내강이 확보돼 있거든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부위에서 좀 좁은 느낌이 들잖아요. 좁아져 있고. 다행히 생각보다 괜찮은 상태다. 아까 보여드릴 때 오늘은 시작이 좋다. 이 환자는 한 번의 시술 후 검진과 관리를 꾸준히 했기에 빨리 재발을 발견할 수 있었다.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치료를 위한 주요 포인트. 평소 심장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평상시에 하던 운동을 하거나 등산을 하거나 계단을 올라갈 때 가슴이 조이듯하게 뻐근하게 아프다고 생각이 되면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증상이 너무 심해지면 활동을 하지 않아도 흉통이 생기게 되는데 활동하지 않을 때 생기는 가슴 통증은 더 위험한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증이 생길 때 식은땀이 난달지 그리고 의식을 잃었달지 하면 아주 응급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병원에 내원을 하셔야 되는데요. 응급실로 내원하는 게 좋고 119 구급대를 통해서 전기 충격기가 구비된 안전한 차량에서 이동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심뇌혈관센터 사람들에게 응급은 일상의 다른 말이다. 흉부외과의 응급수술이 잡혔다. 원래 있던 수술 스케줄을 뒤로 미룰 만큼 서둘러 결정된 수술이다. 이 환자의 간상동맥의 가장 중요한 부위가 아주 심각하게 좁아져 있어서 환자의 흉통을 유발하고 그 심근경색이 진행되고 있어서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환자의 그 근육, 심장 근육의 많은 부분이 손상하게 돼서 지금 현재 심근경색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응급수술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여기를 뚫어보려고 했는데 이 환자는 평소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건강검진에서 좁아진 혈관이 발견됐다. 이 부위가 좀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개미허리처럼 이렇게 굉장히 좁아져 있어요. 좁아진 혈관 때문에 생긴 심근경색. 지금 바로 관상동맥 우회수를 실시해야 한다. 최대한 지금부터는 시간이 4시간 이내에 수술을 해야지 심근의 손상이 가역적으로 돌아오게끔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이 경색이 시작될 때는 빨리 수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빨리 수술하는 게 갑작스런 수술로 환자의 마음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조심스럽게 잘 준비하고 안심시키는 것도 의사의 몫이다.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은 아까 좀 가슴 아프고 이런 거는 좀 나으세요? 네, 그 아까 할 때 좀 그랬지, 그치? 아빠는 오래된 가슴이 한 숨길이 막 급하고 이러더라고요.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관상동맥이 좁아져 피가 잘 흐르지 않으면 협심증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피가 잘 공급되지 않아 심장 근육이 손상되는 것이 심근경색. 막힌 관상동맥 부분에 심장 주위 다른 혈관을 연결해 혈류 공급을 원활히 해주는 것이 관상동맥 우회술이다. 병이 많이 진행될 때까지 증상을 잘 알 수 없어 더 위험한 심근경색. 이렇게 증상이 있기 전에 발견한 것도 행운이라면 행운이다. 발견하지 못했다면, 곧바로 수술을 결정하지 않았다면 최적의 시기를 놓쳤을지도 모른다. 수술을 위해 마취가 시작된다. 환자의 가슴을 열어야 하는 흉부외과 수술. 빠르게 수술을 결정하고 시작한 지금. 이제 필요한 것은 한치도 어긋남 없는 정밀함과 정확함이다. HT 한번 수술을 했어요. 모든 스태프들에게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는 시간. 긴장이 가득한 채로 수술이 진행된다. 관상동맥 우회술은 보통 대여섯 시간이 걸릴 만큼 길고 힘든 수술이다. 어느덧 수술은 중반을 넘어섰고 중요한 순간이 다가왔다. 오토톤이 올 때 그렇게 하다 그랬냐면 피부증이 막 돼가지고 환자의 심장에서 막힌 혈관에 환자의 가슴에서 나온 내융혈관으로 지금 문합을 시행할 겁니다. 이 문합이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술은 금세 5시간을 넘기고 이제 막바지로 향한다. 마지막까지 수술실엔 팽팽한 긴장감이 가득하다. 길고 긴 수술. 봉합을 끝으로 수술이 마무리된다. 피로조차 잊고 있던 스태프들도 이제야 한숨을 돌린다. 환자 혈관 상태가 좀 안 좋았고 좀 출혈성 경량이 있어서 좀 힘들었지만 무사히 잘 끝났습니다. 환자는 이제 안전하게 혈액순환이 되기 때문에 심근경색이나 혹은 그 심장의 어떤 위험에서 이제 벗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주하던 병원이 한산해진 토요일 밤. 82병동이 시끄럽다. 다 뺐다. 또 뺐어요? 빼가지고 피가 쭉 뻗었고. 주사 바늘을 뺐다고요? 다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침대 오실래요? 또 빼면 안 돼. 네. 주사 맞아야 되는데 주사 바늘 그러면 또 찔러야 되니까 빼지 마세요. 예. 예쁘게 대답하고선 번번이 주사바늘을 빼버리는 할머니. 그 답답함이 이해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여기저기 주사 자국이 있는 할머니 팔에 다시 조심스럽게 주사를 놓는다. 친절하게 너무 잘해주셔요. 이렇게 노인들이 피부가 여려서 굉장히 바늘 꼽을 때 자극을 느끼잖아요. 민감하고. 근데 전혀 아프다 안 하시잖아요. 정말 실력이 좋으신 거죠. 주사를 잘 넣으시나 봐요. 네. 주사 잘 거야. 프로예요. 네, 아파요? 살펴볼 것이 유독 많은 심장내과 82병동이다. 병동 여기 한번 걸어 보셨어요? 그래서 아무 이상 아무 없어요. 느낌 네. 없으셨어요? 지금 아픈 데는 없어요.
심근경색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 걸어도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게 몹시 신기한 모양이다. 심근경색 때문에 오셔가지고 가슴이 좀 많이 따가웠어요. 뭐 통증이 많이 오고 못 견딜 정도로 아팠었거든요. 그 수술 딱 마치고 바로 오니까 또 거짓말처럼 괜찮고 좋아졌어요. 네. 일로 왔더니 곧하고는 또 거짓말처럼 통증이 없어졌다고 아이처럼 좋아하는 환자. 혹시라도 응급 상황이 발생할까 긴장의 연속인 심장내과 병동이지만 이렇게 환자가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은 간호사들의 기쁨이다. 물론 환자가 퇴원하실 때 가장 보람을 느끼죠. 쾌유가 되셔가지고 많이 좋아졌다. 간호사님들 덕분에 잘 치료하고 간다. 그럴 때 좀 행복하죠. 신경과 양동석 전공의가 당직을 맡은 날 중환자실 환자들을 돌보는 것으로 근무를 시작한다. 오히려 약간 디하이드레이션 된 것 같지 않아요? 배탈나요? 네. 근데 나오는 거 보면 지금 며칠 별다른 일이 생기지 네. 않았지만 색깔이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둘러봐야 마음이 놓인다. 뇌경색 환자를 주로 치료하는 신경과. 흔히 뇌졸중이라 불리는 뇌경색은 환자마다 그 정도가 천차만별이다. 얼마나 빨리 병원에 도착했느냐가 경증과 중증을 가르는 큰 요인이다. 뭐 심혈관도 마찬가지겠지만 뇌혈관 같은 경우는 진짜 1분 1분 차이가 환자의 예후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사실 환자분이 빨리 자각을 해서 오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왔을 때 이제 저희 응급실이나 이런 시스템에서도 그래서 최대한 빨리빨리 하고 하는 게 큽니다. 그러니까 진짜 완전 그 시간에 따라 가지고 완전 식물 인간처럼 지낼 수도 있고 그냥 멀쩡히 걸어 나가는 분들도 있거든요. 물론 시간의 차이도 있고 물론 환자 개개인의 차이도 있겠지만 어쨌든 시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늦은 밤 컴퓨터 자판 두드리는 소리가 그치지 않는다. 시간과 싸우며 긴장 속에 생명을 구해야 하는 심뇌혈관 센터에서 아직 공부할 것이 많은 전공의는 밤늦게까지 할 일이 많다. 당직도 서면서 일단 내일 저희 K 스트로크 컨퍼런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신경과를 비롯한 스트로크에 관련 6개의 과가 돌아가면서 이제 합동하는 형식으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번 주가 이제 신경과 가는 차례가 돼서 이제 제가 발표를 담당하게 돼서 발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동석 전공의가 발표를 준비하는 사이 새벽을 밀어내고 아침이 왔다. 아직은 조금 이른 시각인데 뇌혈관 컨퍼런스는 이미 시작됐다. 전치 컴플레인부터 말씀드리면은 레프트 헤미파레시스 주소로 내원하였고 응급실 도착한 시간이 오후 6시 30분이었고 라스트 노멀 타임이 오후 2시 30분입니다. 플레어에서도 밤새 준비한 내용을 여러 의료진들 앞에서 발표하는 양동석 전공의. 일단 시간만 봤을 심뇌혈관 센터 뇌혈관 담당 의료진들이 매서운 눈으로 발표를 지켜본다. 바이탈 사인에서 특별한 소견은 없었습니다. 전체 스태프들, 전공의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시간이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저희들이 경험적으로 보면은 이른 아침 시간을 제외하고는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담당하는 교수와 전공의도 있긴 하지만 제3자의 눈에 의해서 보는 것도 있고 서로 이런 의견 교환을 하는 것 자체가 환자 치료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뿐더러 전공의들의 어떤 교육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선배들의 조언이 이어진다. 각자 현장에서 많은 환자들을 만났고 그때마다 최선의 치료 방법을 고민해왔다. 비노스 임팍이라면 진단했으면 제 생각에는 더 진단하기 위해서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좀 더 효율적인 치료법에 다가간다. 바쁜 아침 시간을 쪼개 함께한 이 시간은 앞으로 환자를 치료하는데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이다. 크게 높진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네. 대부분 지금 이런 케이스들을 발표하는 것들은
이제 흔히 저희가 보는 이제 그런 환자들 발표하는 것이 아니고 좀 특이한 환자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흔히 이제 쉽게 빠질 수 있는 오류들을 좀 잡아주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밤 새셨어요. 아침 발표도 마치셨는데 이제 스케줄 어떻게 되세요? 이제 회진 놀러 가야 됩니다. 이제 컨퍼런스 갔다가 이제 아침에 회진 돌고 루틴 업무를 하고 오늘은 좀 일찍 퇴근해서 가능하다면 좀 잘 수 있으면 좀 자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 제 뜻대로 되는 건 아니라서 그냥 운명에 맡기는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컴럽처 POD 5일째시고요. 머리 아프신 거 좀 어때요? 좀 아파요. 네, 조금만 아파요? 컨퍼런스를 마치자마자 회진에 나선 건 신경외과도 마찬가지다. 이 환자는 닷새 전 뇌출혈 수술을 했다. 수술은 뭐 제가 했는데 많이 움직이고 많이 드시고 하시는 건 환자분이 하셔야 돼요. 의사가 해야 될 게 있고 환자가 해야 될 게 있거든요. 한 4, 5회 정도 하고요. 큰 수술을 마친 환자들이 회복 의지를 갖게 하는 것도 의료진이 할 일. 일단 인펙션에서는 이번 주 금요일 병실마다 뇌혈관 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을 거쳐 회복 중인 환자들이 여럿이다. 되게 9점대라고. 뇌혈관 질환은 다 중증이에요. 수술도 수술이고 수술 후에 환자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많죠. 손도 많이 가고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도 다른 과에 비해서 굉장히 고생하시고 뭐 그래요. 잘했습니다. 스테이블 하시고. 중환자실엔 며칠 전 응급수술을 한 젊은 환자가 있다. 예. 머리 아프시면 한두 달 가실 거예요. 지금 전화기 손 대시면 안 돼요. 룸바 드림 폴리 다 빼고. 수술 경과는 좋은 편이지만 마음이 놓이지 않는 환자의 아내가 회진 중인 권순창 교수를 붙잡는다. 많이 안정화되었고 MR도 아침에 보니까 좋아요. 예. 그래서 오늘 일반 병실을 옮길 생각이거든요. 근데 원래 저렇게 계속 헛소리를 하나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지금. 예. 저는 쟤한테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오늘 아침에 먹은 것도 기억 못하고 어제 저녁 것도 아직 기억을 못하고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는 환자분이세요. 뇌출혈이 있으시는 환자분이고 지금 뭐 마비가 없고 사람을 그나마 알아보실 수 있는 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예. 혈관 기형을 가지고 있으셨어요. 가족의 큰 병 앞에 불안한 마음은 알지만 이럴 땐 조금 담담한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 본래 뇌혈관 질환이 그런 거예요. 돌아서기 전까지 멀쩡하셨다가 갑자기 쓰러지시고 갑자기 돌아가시고 하시는 게 뇌혈관 질환이고 뇌출혈인 거죠. 이렇게 젊은 사람들 많이 바이포케이션 럽처 도시고 POD 4일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뭐가 제일 불편하세요? 머리 안 아프세요? 머리는 약간. 경과 좋으시네요. 큰일 날 뻔하셨는데. 가만 보니 반가운 얼굴이다. 며칠 전 새벽 구급차에 실려왔던 환자다. 어머니 그때 물어보시면 대답 다 하시고 하시던데. 아, 제가요? 이름도 얘기하시고 주민번호 얘기하시고 다 하시던데. 아 카메라 기억 안 하세요? 네. 기억도 못할 만큼 위급했던 환자가 이제 말을 하고 살짝 웃기도 한다. 두통으로 쓰러진 그 밤 증상이 나타나고부터 수술까지 모든 것이 빠르게 이루어진 덕이다. 하세요. 예,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얼굴에 마비가 있으시다든지 웃음을 지으실 때 한쪽이 이렇게 양쪽이 대칭이 안 되시는 거죠. 두 번째는 손 또는 팔의 마비, 한쪽 힘이 떨어지시는 거죠. 한쪽 힘이 떨어지시다든지 세 번째 발음 장애, 언어 장애인 겁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은 뇌졸중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런 증상이 있으실 때는 집에서 어떤 조치를 하시려고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빠른 시간 내에 뇌졸중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으로 빨리 가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심뇌혈관 질환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2016년 한 해 동안 증상이 나타난 후 3시간 이내에 응급실에 도착한 비율은 채 반이 되지 않았다. 치료를 위한 최적 시간은 심근경색이 2시간, 뇌졸중이 3시간으로 알려져 있는데 발병 후 2시간은 초기 치료가 가능한 시간, 기적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다. 심혈관 센터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그 빠른 시간 내에 그 심혈관 센터 쪽으로 환자가 이송되면은 거기서 적절한 치료가
90분 또는 60분 내에 적절하게 이루어짐으로써 돌아가실 수도 있는 환자가 소생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아직 안 왔나요? 예, 환자는 왔습니다. 다시 수술이다. 다발성 동맥류를 가진 신인자 씨. 오늘이 두 번째 수술이다. 이 환자는 뇌출혈로 쓰러졌던 7개월 전 4개의 뇌동맥류를 가지고 있었다. 당시 급한 2개를 먼저 수술하고 환자의 회복과 안정을 기다렸다. 나머지 2개도 수술해야 뇌출혈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모양이 안 좋아요. 이게 차라리 와이드 넥이라서 와이드 워낙 넥도 넓고 차라리 이게 지금 모양이 안 좋아요. 그렇죠. 2개의 동맥류를 어떻게 수술할 것인지 뇌혈관 영상을 보며 의견을 나눈다. 오차 없는 수술을 위한 최적의 방법은 무엇일까? 고민이 깊어진다. 혈관이라는 게 어느 사람 한 사람 똑같은 사람이 없으니까요. 저희들 매일 하는 일이긴 합니다만은 할 때마다 다 새롭고 그 사람마다 수술의 방법은 다 조금씩 달라져야 되는 거거든요. 어려워요. 2개를 같이 지금 생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고민할 게 많아가지고요. 7개월 전 응급수술을 마치고 난 후 치료와 회복의 과정은 만만치 않았다. 그 시간을 고스란히 지켜봐온 이들이 다시 2번째 수술을 맡은 것이다. 그만큼 더 신중할 수밖에 없다. 지금 괜찮거든 사실은, 그죠? 네, 돌지를 앵글을 잡아서 치료할 때 감정이 이입되면 안 되는데 워낙에 이 환자는 뇌출혈을 잊고 지난 6개월 동안 어렵게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은 거 치료하러 들어오니까 이 환자의 치료 과정을 제가 지난 6, 7개월 쭉 봐왔던 거죠. 잘 해야 된다는 이렇게 압박감이 더 있는 거죠. 이거를 지금 여기서 무리해서 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위에 거 해결하고 나오면서 그냥 스텐트 깔고 나올게요. 수술이 시작되고 뇌혈관을 따라가다 보면 생각지 못한 난관에 부딪히기도 한다. 동맥류의 위치와 모양에 따라 수술이 생각보다 어려워 잘 진행되지 않을 때도 있는데 오늘 수술도 벽을 만났다. 남은 동맥류 2개를 수술하려면 처음 계획을 수정해야 할 상황. 신중하고 정확한 판단이 요구되는 순간이다. 잠시 생각을 정리하며 스태프들과 의견을 나눈다. 스태프들하고의 소통도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강사선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각자의 롤이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말 안 해도 서로의 일을 쫙 해야 되거든요. 잘 하고 계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 혼자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살짝 들어갔다고 얘기를 상의 끝에 첫 계획과 다른 방법으로 동맥류에 접근하기로 했다. 여기가 스텐트가 깔면 벌어지면서 넥은 조금 들어갈 것 같거든요. 가능하면 반드시 2개의 동맥류 수술을 오늘 마치고 싶다. 수술은 계속되고 이제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유지해야 한다. 네네네. 유럽 아틀라스 얘기하시는 아틀라스? 좀 더 시간이 흐르고 네. 수술이 거의 끝나간다. 끝낼게요. 포클로 준비할까요? 내렸습니다. 예. 이게 인접한 혈관에
두 개를 한꺼번에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서로 영향을 주는 거죠.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루에 보통 이렇게 네. 몇 몇 시간씩 써 있어요? 근데 수술하는 동안은 피곤한지 몰라요. 그냥 뭐 계속 집중하니까. 네. 첫 발병에서 두 번의 수술을 마치기까지 7개월에 이르는 여정을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가 함께 걸어왔다. 오늘 수술도 길고 어려웠지만 무사히 마친 지금. 마지막까지 고비를 함께 넘은 의료진들은 뿌듯한 마음이다. 수술을 마친 환자에게 남은 과제는 재활이다. 일상으로 돌아가 건강하게 생활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몸으로 재활에 임하는 환자들에게 칭찬은 필수다. 25, 26, 머리 들고요. 잘한다. 누가 이 뇌출혈 온 사람을 알겠나? 와. 거동에 문제가 생기면서 부쩍 자신감이 떨어진 환자들에게 재활을 위한 격려와 동기부여를 하는 것도 치료사의 몫이다. 뇌졸중 이후 마비 증상을 겪고 있는 이 환자는 이곳에서 좀 더 특별한 재활 치료를 받는다. 걷는 것이 불편한 환자들의 보행 치료를 돕는 로봇 재활 치료다. 평지 보행인데 이제 보행이 평지만 있는 게 아니라 계단을 오를 때도 있고 계단을 내릴 때도 있어요. 뇌졸중 환자들은 주로 오른쪽 마비나 왼쪽 마비가 이렇게 오실 수 있습니다. 마비가 오게 되면 보행 속도, 그다음에 보행의 보폭 이런 것들이 다 정상적이지 못하고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속도나 그다음에 그 보폭을 일정하게 하고 그다음에 오른쪽이 마비됐다고 하면 오른쪽의 근력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오늘 한 거 로봇 재활 치료는 매일매일 기록이 저장되기 때문에 재활의 과정을 더 잘할 수 있다. 한 칸이 50. 일상 복귀까지 한 걸음씩 천천히. 재활의학은 심뇌혈관센터에서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모든 심장 질환이나 뇌 질환은 마비를 포함할 수도 있고요. 근력이 약화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 근력이 약화된 데는 그냥 가만 놔두면 자연적으로 소실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재활을 하게 되면 뇌의 활성화가 일어나요. 뇌의 활성화가 일어나면 마비된 것도 뇌 활성화에 의해서 좋아질 수도 있고 평지 보행인데 이제 보행이 평지만 있는 게 아니라 환자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일상에 돌아가기까지 수술과 치료를 담당한 심혈관, 뇌혈관 의료진과 재활을 담당한 재활의학 의료진은 각자의 자리에서 환자를 돕는다. 자, 힘들지 않았고? 예, 자 앉으세요. 예, 기계가 내려갈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빨리 조기 재활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6개월 내에 모든 재활이 뭐 나중에 뭐 1년도 가지만 예후가 뭐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많이 좌우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기 재활이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재활과 함께 심뇌혈관센터에서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는 예방이다. 그 범주화 작업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분류 작업을 하는 느낌이에요. 근데 범주화 작업을 했다는 질병의 치료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질병의 발생을 줄이는 예방의학이다. 그것까지는 몰랐어요.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한다면 우선 입원한 환자가 잘 처치를 해서 질환을 다시 겪지 않도록 예방하는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금연 상담도 하고 최장 12개월 동안 전화를 계속 드립니다. 그래서 질환 잘 관리하고 있느냐, 약은 잘 드시고 계시냐, 어려움은 없느냐 해서 그런 팔로업 전화를 저희가 추적 환자 드리고요. 두 번째는 오는 환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 환자 예방 사업을 많이 합니다. 생활터 중심의 예방 사업도 많이 하게 됩니다. 뭐 직장 내 가서 이런 심뇌혈관 질환 교육도 하고요. 그다음 뭐 어린이집 같은 데 가서도 이런 거 있으니까 어머니, 아버지한테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거 유리하다라 이런 편지를 보내는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다양한 사업을 하게 됩니다. 담배를 끊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심장질환 예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심뇌혈관센터에서 공들이는 예방 사업 중 하나, 거의 식구 담배. 금연 캠프다. 뇌혈관이 오랫동안 담배를 피운 시민들이 금연 교육을 받는 시간이다. 이게 담배를 피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뇌졸중 발병 확률이 4배 정도 증가하기 때문에 이제 담배를 끊어야 되고 15년 정도 금연을 하게 되면 비흡연자랑 같은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담배를 캠프에 참여한 사람들의 장기 금연 성공률은 60%가 넘는다.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준다고 믿고 있어요. 혼자서 시도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금연 약물 얘기를 하기 전에 사회적으로 예방에 눈을 돌려야 할 이유다. 동영상을 여기 포함을 시켰습니다. 한번 보시죠. 건강이라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사회적 좀 인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울산이 그동안 산업도시, 그다음에 일자리, 경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반면에 건강, 보건, 복지 이런 얘기가 상당히 좀 적거든요. 우리가 경제나 일자리를 잘 한다는 얘기는 잘 살고 건강하게 살기 위함이지 않을까요? 신경외과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47병동. 빵 이거 먹을래? 물 자꾸 뭐 주나? 환자복을 일상복으로 갈아입은 신인자 씨 얼굴이 밝다. 3일 전 수술을 받았던 바로 그 환자. 드디어 퇴원이다. 제일 첫 번에는 확 쓰러져 왔기 때문에 기분도 몰랐고 요번엔 괜찮다 했기 때문에 그래도 또 겁을 먹었어요. 겁을 먹었는데 지나고 보니 그래도 밥 잘 먹고 하니까 내 완치된 것 같은데요 지금 기분이. 네. 아, 예, 이제 퇴원하시네요? 네. 예. 불편하신 거는요? 하나도 없고요. 덕분에 잘했습니다. 예, 잘 된 것 같아요. 네. 이제 머리 안에 4개 다 해결된 거예요. 지난번에 2개 했고 이번에 2개 잘 치료됐고. 고맙습니다. 7개월 전 1차 수술, 이번에 한 2차 수술까지. 아유, 또 뵙겠습니다. 예. 처음부터 끝까지 환자와 함께한 의사의 얼굴에 오늘 웃음이 환하다. 제가 외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이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수술이라는 게 항상 의도하는 게 하는 대로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매일 하는 일입니다만은 할 때마다 생각드는 게 또 한 번 치료 잘 되어서 가시게 되어서 다행이다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치료 이번은 잘 되신 것 같아요. 예. 하루 일과를 마치고 모두들 집으로 돌아가는 저녁 시간. 심뇌혈관센터 식구들의 송년회가 열렸다. 좀 더 빠르고 안전하게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좀 더 좋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온 지난 1년. 서로를 자축하고 격려하는 자리다. 이 자리에서도 빠지지 않는 건 환자 이야기다.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실려왔는데 CPR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그러니까 SH가 되면서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봤더니 보태물한테가 예상치 못한 상황과 장소에서 예기치 못한 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 항상 위급하고 생명이 오가는 질병. 그 긴장감을 견딜 수 있는 건 역시 동료가 있기 때문이다. 힘든 거 생각하면 못 하거든요. 힘든 거 생각하면 못 하는데 다들 자기의 시간을 조금 어느 정도 희생을 하고 그러면서 좀 더 이제 좋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감사드리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다들 내 이익만 찾다 보면 조직의 발전이 없고 시스템이 좋아질 수가 없는데 다들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시스템으로 가서 환자들의 아웃컴을 좋게 할까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면서 자주 모이고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모이기 쉽지가 않거든요. 다들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많이 고생들 하시니까 너무 고맙죠. 위하여! 위하여!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 생명을 위협하고 일상을 무너뜨리는 심뇌혈관 질환. 치료와 회복의 키워드는 시간이다. 빠르고 안전하게 환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응급이 일상이 돼버린 사람들. 이들의 손끝에서 막힌 혈관이 다시 열리고 생명의 피가 다시 흐른다. 생명을 지키는 2시간. 심뇌혈관센터 사람들은 오늘도 기적을 만들어 간다. When it's time to wake up, but you sleep in a bad omen to the day you are about to begin. Start reaching for your phone, but your phone is dead. Now all you can do is groan, crawling out of bed. You grab your cleaners, dirty clothes, get yourself all dressed. You're still searching for that comb, cause your hair's a mess. At least it's good that you're alone with no witnesses. To mirror, mirror on the wall, said you look like. But don't it make you wanna scream?